선생님, 우리 선생님, 패트리시아 폴라코 그림 글. 링컨 선생님은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아이들은 이 선생님을 참 좋아해요. 최고로 멋진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옷도 아주 멋지게 입으시고요. 늘 한박웃음 지으시고요. 학교 행사도 최고로 근사한 것만 생각해내시거든요. 봄 되면 간식을 준비해서 유치원 아이들과 파티 열고요. 가을에는 6학년 아이들과 숲속으로 자연탐험 가서 별 관찰해요. 겨울 되면 성탄절 연극에 산타클로스로 출연하고요. 유대인 명절인 하누카에는 장식 촛대에 불 밝히고, 미국 흑인 명절에는 아프리카 민속 의상 입고, 이슬람 명절 라마단 때는 두건 달린 외투 입어요. 다양한 나라의 종교 다 그 행사에 참여하면서 존중해주는 그런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 학생은 이름이 유진 에스타우스예요. 별명이 심술쟁이 진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들한테 말대꾸 잘하고요. 쉬는 시간엔 애들 괴롭히고요. 그래서 아주 골칫덩어리. 선생님들도 하지만 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좀, 교실에서 좀 내쫓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 싸움 대장이고요. 언제나 화난 얼굴로 아이들을 괴롭히면서 욕을 해요. 그런데 이 링컨 선생님만은 다른 선생님들의 그 문제 취급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나쁜 애는 아닙니다. 다만 조금 문제가 있을 뿐이죠. 이렇게 말을 해요. 요 지금 유진이가 1학년 여자인데요. 못생긴 게 어딜 봐! 이러더니 아이를 확 밀치고는 가방 뺏어서 달아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한테 이럴 거야! 그러고 오니까. 그래, 일러라, 이 계집애야. 난 교장 따위는 하나도 안 무서워! 이러고 이제 가는데 교장 선생님을 딱 만났어요. 그러더니 이제 유진이가 확 달아났어요. 그 일 이후에 링컨 선생님은 유진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유진이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유진이가 학교 하단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 진홍색 깃털을 가진 홍간조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이틀째 이렇게 새들을 보는 걸 보고 유진이는 새에 관심이 있구나. 그렇게 하고 곰곰이 생각한 후에 이제 나중에 교장실로 불러요. 그리고는 한 페이지를 펴고는 우리 집 나무에 이렇게 생긴 작은 새들이 날아왔는데 어떤 종류의 새들인지 잘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유진이 알려줘요. 그건 빨간머리 동겁이에요. 요즘에 그 새들을 봤다니 좀 이상하네요. 새에 대해 잘 아는가 보구나. 칭찬을 해줬어요. 네, 할아버지 농장에서 살 때 온갖 새들을 봤거든요. 할아버지는 다 개똥집박이, 들종다리 그런 여러 새들을 기르셨어요. 비둘기도 길렀는거려. 아유, 좋은 할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유진이가 이제 슬그머니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며칠 후에 화단 근처에서 또 둘이 만났어요. 선생님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말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까닭인지 모르겠구나. 네? 화단을 꾸며놨으니까 새들이 많이 날아들어야 하지 않니? 그런데 통 새들이 날아들질 않아. 나무를 잘못 심었으니까 그렇죠. 새들이 앉아있고 싶은 종류의 나무들이 아니거든요. 또 모이도 잘못됐고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니? 그렇죠, 뭐. 유진, 네가 우리 학교 화단에 새들이 날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겠니? 아마 이 책이 도움이 될 거야. 그러면서 조류도감 책을 하나 줬어요. 유진이 책을 받아들고는 또 달아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진은
잠시도 그 조리도감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자기가 관심 있는 책이니까요. 게다가 교장 선생님이 자기 새 많이 한다고 칭찬도 해주고 또 부탁도 했잖아요. 좀 이렇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 어떻게든지 자기가 선생님을 도와드려야 되니까요. 다른 선생님 보기에도 유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책을 읽냐고 선생님도 기뻐해요. 책을 안 볼 때는 유진은 화단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새로 어떤 나무를 사다 심을까, 새들에겐 어떤 모이를 줄까, 어떤 곡식을 사다 먹일까, 이런 거 생각하고요, 같이. 그리고 모이통도 3개나 만들었어요, 선생님과 같이. 화단 풍경이 달라지고 새들이 많이 날아왔어요. 애들 선생님들이 다 창가에서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해하고 넋을 잃고 구경해요. 유진이도 너무 기뻤어요. 애들이 자기가 이렇게 해놓은 거 보고 기뻐하니까요. 유진도 이제 더 이상 애들 뭐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았죠.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또 물오리 2마리가 화단에 둥지를 틀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5개의 알을 낳았어요. 유진이 그걸 보더니 말했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아기오리들은 물가에서 자라야 하는데 이곳은 물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오리들을 학교 밖 연못으로 데려가야 해요. 아기오리들은 엄마 아빠 오리처럼 높이 날 수가 없으니까요. 선생님이 유진이 어깨에 손을 이렇게 얹으시면서 또 하나의 과제를 주셨어요. 그래, 유진, 한번 생각해봐. 난 네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낼 거라고 믿어. 링컨 선생님도 유진이가 이제 더 이상 심술쟁이 진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며칠 후에 큰 소동이 복도에서 일어났어요. 한 선생님 막 씩씩대면서 유진을 끌고 교장실에 온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이 녀석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점심 식사 줄을 서 있다가 말썽을 부리지 뭐예요. 멕시코아이 2명을 괴롭히면서요. 시커먼 두꺼비들이라고 하질 않나. 심한 욕을 내뱉지 않나.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이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링컨 선생님이 이제 유진을 가까이 이렇게 유진이 자리로 가까이 갔어요. 유진, 날 봐. 내 피부도 까맣지? 유진, 난 너처럼 새를 사랑하는 아이의 마음속엔 그런 지독한 믿음이 들어차 있을 리가 없다는 걸 알아. 그 유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우는 이유가 뭐냐면 교장 선생님을 돕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면 아버지가 굉장히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같이 그렇게 어울리지 말라고 화를 내신 거죠. 심정이 상해서 화풀이를 다른 아이에게 한 거군요. 그러니까 링컨 선생님은 화단이 보이는 쪽 창으로 유진을 데리고 갔습니다. 저것 좀 봐라. 참새, 어치, 홍관주, 동고비, 또 물오리가 보이네. 저 모든 아름다운 모습과 색깔이 모여 화단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었지 않니? 각각의 새들도 한층 더 아름다워 보이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저 새들을 모두 만드신 거야. 저렇게 다양한 종류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말이다. 우리 학교에 모인 아이들은 제각각 다 다르고 다 멋지지. 내게 너희들은 어린 새들이나 다름없어. 그래, 나의 어린 새들이지. 네 아빠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는 저 새들 보고 네가 스스로 판단해봐. 아버진 교장 선생님에게도 아주 나쁜 욕을 하셨어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겐 언제나 그래요. 유진, 때때로 사람들은 그들만의 생각에 갇혀버리곤 한단다. 마치 아기오리들이 화단에 갇히게 될 것처럼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는 안 그러셨어요. 그래, 너의 할아버지를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유진, 나와 약속하자.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학교에서는 나의 어린 새들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겠다고. 앞으로는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욕하지 않기다. 약속할 수 있지? 유진은 약속했어요. 유진은 약속을 잘 지켰어요. 착한 아이가 된 거예요. 링컨 선생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오리가 새끼 오리가 안에서 깨어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진이가 밤마다 다니면서 그 사실을 알렸던 애들이 다 이 신기한 장면을 이제 다 보게 된 거예요. 아유, 이렇게 막 알 까고 나오는 오리 보기 참 드문 광경이죠. 애들도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런데 엄마 아빠 어른이 이제 점점 이 바깥 연못에 가서 있는 시간이 많고 아기오리들을 떼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오리들을 화단박 연못으로 데려다 줘야 되겠다. 이제 두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유진이가 그 오리들 소리를 오리 울음소리를 흉내내요. 꽥꽥꽥꽥 이러면서 오리 울음소리를 연습을 많이 해뒀다가 그렇게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문을 열고 어느 쪽으로 인도할 것인지를 이제 아빠 오리한테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빠 오리가 딱 보니까 저쪽에 그 연못 자기가 가는 연못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진이가 이렇게 꽥꽥 하면서 이 아빠 오리가 이제 안심하고 가니까 이렇게 엄마 오리 가고 쭉 지금 이렇게 따라가서 이 연못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보는데 이게 정말 너무 신기한 노릇이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그 아빠 오리, 엄마 오리, 그 뒤에 새끼 오리들 5마리가 쭉 이렇게 오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참 신기했을까요? 그 이게 뭐 엄마 아빠들도 보고 학생들도 지금 보고 있네요. 구경하시라고 초대를 했더니 이제 어른들도 온 거예요. 아이고 보기 너무 좋죠. 그때 유진 여기다 여기. 그래서 보니까 유진이 할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세요. 유진이 기뻐서 소리치면서 링컨 쌤하고 이렇게 악수하게 해줬어요. 소개를 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유진은 다시 할아버지랑 같이 지내고 싶어요. 그리고 꼭 안아드립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 농장 시골에서 자랐나 보죠. 네. 같이 지내고 싶다고.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꾸나. 그리고 할아버지가 유진이 꼭 안아줬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유진과 링컨 선생님은 함께 연못가를 거닐었어요. 유진은 링컨 선생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링컨 선생님 먼저 말했어요. 유진, 네가 아기오리들을 밖으로 나오는 길을 가르쳐 준 거야. 칭찬해 줬죠. 유진이가 말했어요. 저에게 밖으로 나오는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은 교장 선생님이시고요. 유진은 씩 웃고 선생님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다짐했어요. 선생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약속 드릴게요. 정말 약속을 잘 지켰을까요? 여기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미스터 에스타우스잖아요. 네, first grade, room 7, 4학년 7반 선생님이 유진 에스타우스인 거죠. 선생님이 됐네요. 그리고 이제는 인종차별 안 해서 이렇게 흑인 아이가 선생님 손을 막 꼭 잡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놀고 있어요. 아마 이 교장 선생님 같이 훌륭한 선생님이 됐을 것 같아요. 좋은 모델이 돼주셨네요.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애들이 막 손잡고 이렇게 노는 거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성품이 좋은 분인지 알겠어요. 아이들을 참 사랑하는 좋은 분 같고요. 여기 보면 백인 흑인 손을 잡고 있네요. 인종차별이 많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세계에 보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책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선생님하고 격이 없이 놀 수 있네요. 네.
이 선생님이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 다른 아이들과 선생님은 그 얘는 문제아 중에 문제아라고 보거든요. 근데 선생님의 눈은 안 그래요. 그냥 아예 나쁜 애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죠. 그리고 가능성을 탐색해요.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제 그 보여주는 책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교수 선생님도 참 훌륭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썽을 피우는데요. 지금 이 못생긴 게 어디를 봐. 그럼 얘는 지금 외모로도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 거죠. 흑인은 열등하고 백인은 우수하다는 뭐 그런 편견. 그 아빠가 이제 그런 걸 가르쳐 줬겠죠. 그런 가정에서 그런 문화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진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자란 거죠. 지금 약한 애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고민을 하는데 뭔가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그 새를 매개로 아이와 이제 가까이 가서 또 책도 선물하고 막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하나의 팁도 주는데요. 이 애를 데려다 교장 선생님이 권위를 내세워서 이렇게 막 야단을 쳤다거나 앞으로 어떻게 해 하고 훈계한 게 아니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쭉 지켜보다가 저 아이는 이게 관심이 있구나. 그럼 내가 요걸 매개로 대화를 좀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걸 주고 뭔가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 학교 화단 이렇게 새로 꾸몄는데 새들이 안 날라서 고민이다. 야, 네가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주는데, 선생님이 도와달라는데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대개 어른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진 않잖아요. 근데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자기가 괜히 좀 우쭐하잖아요. 내가 뭔가 좀 있어서 뭔가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좀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좀 들 수 있죠. 그때부터 둘이 친해지고요. 책 읽는 아이로 변하고요. 조류독감, 자기가 관심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막 나무도 심고 새들이 날아오도록 막 여러 애를 쓴 결과 정말로 이렇게 날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진이는 자기가 마음을 쏟을 일이 생겨서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게 늘 있는데요. 그 에너지의 물줄기 방향을 정말 교장 선생님이 좋은 대로 이렇게 물줄기를 틀어준 거죠. 애들을 괴롭히는 그 에너지, 뭔가 속에서 막 말할 수 없는 어떤 불만, 어떤 막 심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에너지인데요. 감정의 에너지죠. 근데 그걸 애들을 향해서 발산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승화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해졌어요. 아이들도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새들이 다양하게 날아와 있으니까요. 이거 그냥 꾸민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로 이게 실화예요. 미국 미시간 헤스레크에 있는 머피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물오리들도 날아오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이렇게 정말 착한 아이가 됐는데 심술쟁이 진이 정말 착한 애가 됐거든요. 이 일을 하면서 표정도 선량해지잖아요. 이렇게 선량해져 보여요. 점점 바뀌는데 하루는 말썽 피운 이유가 뭐냐면 아빠 때문이었어요. 집에 늦게 가면은 아빠가 얼마나 야단을 치시는지 모르겠어요. 흑인하고 같이 지내지 말라고, 그렇게 같이 있지 말라고, 우리랑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백인은 우월하고 흑인은 열등하다는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죠. 그때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일깨워주는 이 장면이 이 책의 가장 압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말로 약속을 지켜서 훌륭한 선생님이 된 게 이제 정말 이 책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인데요. 이 교장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는 분 같아요. 하나님이 새들을 다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색깔 다 다르잖아요. 예, 뭐 여기 검은 새는 안 나왔지만 노란 색깔, 하얀 색깔, 뭐 빨간 색깔, 뭐 이런 거 다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들고 모양, 새들이 얼마나 다양한 소리를 내고요. 모양, 색깔 다 다르죠. 그런데 이게 다 다른데 다른 게 모여서 전체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데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각자 독특한 개성이 있는데 그 개성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으면서 하나를 이루는데
굉장히 조화로운 세상을 이루게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래서 각자 그 개성이 전체를 더 돋보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 새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내겐 너희들이 다양한 새와 똑같다. 새들을 보고 한번 아빠 생각이 옳은지 그런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진은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이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이 이제 약속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약속해서 정말로 착한 아이가 되고요. 여기 지금 흑인 백인의 약수가 또 한 번 이루어지죠. 그리고 여기서도 또 한 번 흑인 백인의 약수가 이루어지고 포옹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약속할게요 이렇게 하고는 그대로 약속을 지켜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유진이에게 네가 물오리들을 이렇게 연못으로 잘 인도해서 길을 인도한 거야 하고 칭찬해 주니까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은 선생님이세요 하고 선생님에게 또 이렇게 감사를 드리네요. 그리고 이런 선생님 밑에서 이런 선생님의 영향을 받고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자라니까요. 이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인간관이 바뀌고 모든 게 이제 관점들이 바뀌고 교정되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자, 이 책을 가지고 글밥이 좀 많아요. 다 못 읽었거든요. 책 사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편이 치우칠 편자거든요. 그러니까 치우친 생각인데 편견을 갖게 되면요. 그 사고의 틀에 자기를 가두게 돼요. 아까 그 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편견의 감옥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가두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에 치우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객관성도 없고요. 사고의 어떤 균형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관적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내가 보니까 그렇다는 거거든요. 누가 어떻게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고 내가 보니까 그렇다. 그렇게 말하죠. 편견을 가지면 자연히 이렇게 차별하고요. 배척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와 나는 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을 가지고 꼭 한번 논의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다양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온갖 동물들, 식물들 다양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편견이 왜 나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또 이렇게 배척하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어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사람 사이에 나라 사이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성경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몰라요.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차별 극심했죠. 인종차별 못지않게. 하나다.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는데요. 근데 유대인 헬라인 하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으면요. 새로워진대요. 새 피조물이 된대요. 근데 어느 것까지 다 새로워지냐면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식의 변화가 오니까요. 뭐가 바뀌냐면요. 사람을 차별하는 눈이 차별하지 않는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교장 선생님의 눈처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나 못 믿나는요. 사람을 보는 눈, 이 눈이 바뀌었나 그걸로 보면 되겠어요. 자, 좋은 선생님이 누군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참된 교육이 뭔가 자,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가고 매정할 건가? 편견은 왜 나쁜가? 인종차별, 또 인간에게 있는 그 변화의 가능성, 다양성 이런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